어이구야. 오늘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멍 때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제가 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로 오늘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도대체 미분이 뭐고 나중에 미분을 어디다 써먹고 미분은 뭐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미분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미분은 왜 만들었냐부터 출발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2시간 동안 강릉을 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 강릉까지가 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0km라고 해봐요. 2시간에 걸쳐서 200km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속도는 결국 얼마가 되냐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가 되겠죠. 전체 간 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 속도라고 하는 전체 걸린 시간이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니까 전체 걸린 시간은 2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간 거는 200km를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단위로 따지면 얘는 100하고 km per hour 이렇게 쓰시면 시속 100km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속도인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출발을 했다라고 쳐요. 자, 이거를 갖다 시간이라고 하는 축으로 놓고요. 여기는 이제 위치라고 하는 축이라고 놓을게요. 거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두 사람이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동시에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200km를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무슨 시간은 막 흘러가는데 얘는 이동한 거리가 적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느직 하고 가다가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까 겁나게 때려 밟았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떤 애는 처음에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겁나게 빨리 갔다가 나중에 천천히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남으니까 2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간 여기 A라는 애가 운전한 거랑 B라는 애가 운전한 거를 따지면 당연히 얘는 평균 속도는 똑같아요. 어차피 계산을 할 때 평균적으로 내가 간 시간은 시속 100km로 간 건 똑같은데 그럼 어느 한 시점에서 놓고 보면 얘는 기어가고 있었고 얘는 겁나게 빨리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는 빠르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순간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래서 만든 게 미분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랑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얘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얘는 되게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급격한 기울기를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어서 기울기가 급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때의 순간적인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나올 거예요. 아마 얘는 속도가 시속 100km 넘었겠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놈을 놓고 보면 요 놈은 요렇게 생겨고 막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순간 속도를 보면 기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속 10km나 이렇게 해서 기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어느 순간 시점에서 봤을 때 얘랑은 전혀 다른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의 문제가 생기니까 평균 속도라고 하는 말로는 어떤 것들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럼 이 순간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미분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것을 판별하는 게요. 그래서 미분의 다가 이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아마 요렇게 되는 것이 될 거예요. 여기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아마 요렇게 되는 놈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평균 속도라는 말을 썼잖아요. 속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속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얘가 여기를 시간이라고 놓고 이쪽을 위치라고 놨으니까 이렇죠.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몸무게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위치가 아니면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차서 몸무게가 늘어나니 이거 참 걱정스럽네요. 이제 자부담간 시간이 지나면서 몸무게가 변하는 건데 그걸 속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시간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x고 이쪽에 x고 여기가 y였어요. 그럼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이만큼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빠르기라는 말로 속도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시간과 거리에 관련됐을 때만 속도라는 개념을 쓰고요. 다른 게 있을 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x에 따른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을 갖다가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빠르기일 때가 평균 속도인 거고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속도라는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점이 나와요.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도 평균 변화율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반드시 그 두 점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었다고 칠게요. 자, x가 1에서 x가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내려면 반드시 두 점이 표현돼요.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가 되겠죠? y는 당연히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x가 3일 때 y는 얼마가 되겠어요? 9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1이라는 점이 될 거고요. 여기가 3,9가 되면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를 따지는 것이 평균 속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따진단 말이에요. 용어 하나 쓸게요. 그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x의 증가량은 당연히 x가 3에서 1까지 변했으니까 3에서 1을 빼면 되겠죠. 자, y의 증가량은 9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9 빼기 1을 하니까 여기는 결국 뭐가 돼요? 2분의 8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럼 4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결국 이거분의 이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두 점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결국 두 점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당연히 두 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요건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제 요걸 다른 거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호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 삼각형이 살짝 이렇게 삐뚤어진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걸 읽기를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증가량을 뜻하는 거예요. 델타는 증가량. 그럼 델타 x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증가량. 이거 수학적인 기호로 만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y의 증가량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델타 y라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었어요? 자,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에 기울기 x에서 x를 빼고 분의 y에서 y를 뺀다는 얘기를 그냥 빠르게 쓰기 위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쓰면은 결국 이것은 뭐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이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있는 함수 하나가 y는 fx라고 해봅시다. 물론 x제곱이라면 이제 실제로 계산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했다고 쳐봐요. b까지 변했다고 치면 y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f의 a라고 쓰면 되는 거 동의되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되겠어요? f의 b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요.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할게요. b-a 분의 동의되세요?
그 다음에 f의 b 빼기 f의 a가 되겠죠. 맞죠? 그럼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요거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두 점이 요 점으로 모여야겠죠. 만약에 B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 요 점이 1로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순간적인 속도를 알고 싶으면 요 놈이 요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B가 어디로 들러오면 되죠? A에 들러오면 되겠죠.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 B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돼요? A에 가까워지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태 극한을 배우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극한을 배워요. 리미트 B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겠죠? A에 가까워지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보셔야 돼요. B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면 B가 한없이 A에 가까워 요 놈이 A에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두 점은 어느 점에서 모이게 되죠? A라고 하는 점에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A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평균 변화율이었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거의 0에 가깝게 들러붙었을 때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요 놈을 갖다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요 놈을 갖다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을 쓰라고 미분 개수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과 X는 A에서의 순간 미분 개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 미분 개수다라는 말로 쓰면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놈을 이렇게 쓰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A에서의 보였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찍어요. 순간 변화율. 자, 보통 이끼는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점 하나씩은 프라임이라고 그러고요. 두 개 찍으면 뭐라고 할까요? 더블 프라임 또는 투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투 프라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이렇게 쓰게 되면요. 그럼 결국 이거는 미분을 또 한 번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요렇게 쓰게 되면 A에서의 순간 변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얘기랑 이 얘기를 줄줄이 말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으로 요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까지 평균 변화율은 2점이었죠. 평균 변화율은 2점이었단 말이에요. 순간 변화율은 요놈이 거의 2점인데 거의 들러붙은 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한 점에 가까운 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따질 때는 X가 한 점만 딱 찍으면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2점을 찍어야 나오는 거고 순간 변화율은 한 점만 찍어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이렇게 써놓은 애가 뉴턴이라는 애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프라임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면 여기가 이게 T축이고 이쪽이 만약에 Y축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X의 증가량이 DX가 아니죠. 아까 델타 X가 아니잖아요. 아까 델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T의 증가량이 돼버리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Y는 FT였는데 이 T하고 Y 함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F'으로 써버리게 되면 X축이 뭐였고 Y축이 뭐였는지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게 X축, Y축이라면 그냥 프라임으로 보통 쓰고 살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계속 프라임 나와요. 그런데
이게 고급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x가 뭐고 y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f'1이라고 써놓으면. 자,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미적분법이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두 나라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영국에서 발표했고 하나는 독일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독일에서 뉴턴이라는 애가 정립해서 발표를 했고 독일에서 라이프니츠라는 애가 발표를 했어요. 두 개 동시에 떴는데 그때 당시 영국이 힘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한테 니네 이거 표절이야 라고 막 찍었는데 그래서 결국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 표절 아니다로 나왔어요. 그럼 동시에 두 군데서 나왔는데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이 부분의 문제를 고려를 했어요. 이게 되면 문제가 곤란해지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아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죠. 여기서 리미트 델타 x를 한없이 0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x의 증가량이 거의 뭐에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게 되죠. 그렇죠? 자, 요렇게 됐을 때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dx라고 쓰기로 했어요. 얘를. 그럼 델타 x는 뭐냐? x의 증가량이에요. dx는 뭐냐? x의 증가량인데 하나가 달라요. x의 증가량이 거의 뭐에 가까울 때? 0에 가까울 때를 dx로 쓰기로 했어요. 그럼 결국 미분의 개념은 똑같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라고 봐야 되냐면 dy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dx분의 dy라고 써도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어떻게 배우냐? 다 써요. 언제는 프라임이라고 막 써요. 그러더니 어디 가서는 막 이렇게 쓰는. 근데 이것의 장점이 뭘까요? x축이 t축이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써요? dt분의 dy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건 x가 x, 이건 t가 x축일 때 y의 증가량이 이것에 대해 순간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거는 겁나게 나중에 고급 수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놈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그러면 저는 얘를 선택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뉴턴이라는 놈이 사용한 기호하고 라이프니츠가 사용한 기호하고를 딱 놓고 보면 자, y는 fx가 있었는데 여기서의 순간변을 f'1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에서의 순간변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x, y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썼냐면 dx분의 dy인데 x가 1일 때라고 표시를 했어요. x가 1일 때 dx분의 dy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놈이 이놈을 갖다가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dx분의 dfx라고 써도 상관없잖아요. fx가 결국은 y니까 이것도 x가 증가할 때 fx의 함수는 증가량 y의 증가량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놈을 갖다가 이 놈은 f'1이라고 썼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dy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y'이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자, 이쪽 프라임을 쓰는 파가 있고요. dx분할을 꼭 쓰는 놈들이 있어요. 자, 현대 수학에서는 다 쓰니까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말이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로 쓰지 왜 이렇게 들었겠냐? 두 나라가 동시에 발표를 했으니 그 각자 거를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랑 이게 f'x라는 값과 다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은근히 얘는 되게 쉬운데요.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 미분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y는 f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x제곱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는 순간에 지금부터 모든 기울기에 대한 얘기들이 그 다음에 꼭지점에 대한 얘기들이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세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x가 2일 때 당연히 요 점은 2,4라는 점이 되겠죠. 자,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두 개를 놓고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때렸어요.
그따위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배우면서 볼게요.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는 것과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는 것과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는 것과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는 값은 같죠?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분의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가 한 점에서 딱 만나면 이거분의 이것이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 2,4에서 뭘 구해내면 되냐면 순간 변화율을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점을 이렇게 하나 할게요. 여기를 2라고 놓고요. 여기에 하나를 x라고 놓을게요. 요건 이제 전부 빠질게요.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2라는 점으로 들러붙으려면 x가 어디에 들러붙으면 되죠? 2에 들러붙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점으로 들러붙으면 되니까. 자, 이것을 정의를 쓸게요. 자, 리미트 x는 하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2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x의 증가량은 뭐겠어요? x-2겠죠? 그쵸? 분해. 그 다음에 y는 f의 x 빼기 f의 2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럼 fx가 x제곱이니까요. 요 함수를 바꿀게요. 자, 근데 여기서 모양 잘 볼게요. f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원래 x좌표잖아요. 그 다음 요 놈이 또 x좌표잖아요. 그러면 y, 이건 x를 넣었을 때 y에서 2를 넣었을 때 y를 뺀 거니까 요 놈이 y의 증가량이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당연히 x의 증가량은 뭐여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밑에 있어야 요 놈이 x의 증가량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x가 한없이 2에 가까워졌죠. 2에 가까워졌으면 요 놈과 요 놈은 어느 점에서 들러붙죠? 2라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것을 갖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더라? 2에서의 순간 변화를 이렇게 썼다 그랬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순간 변화율 또는 뭐라고요? 미분 개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계산을 해볼게요. fx를 들어가니까 여기는 x제곱이고요. 빼기 2의 제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리미트 x는 한없이 2로 갔겠죠? 자, x가 2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뭐 나와요? 0이 나오겠죠? 분자도 0 나오겠죠?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점에서 들러붙었으니까. 이게 됐죠? 자, 그럼 이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거랑 이거랑 약분해 주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가 남나요? x가 한없이 2에 가까우니까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이 y는 x제곱에 2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4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로 알 수 있는 거죠? 4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게임이 끝났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4니까요. x-2 플러스 4 하시면 요것이 답이 돼버리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좀 기다립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쓴 방식이 이제 이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가 y는 fx가 있었는데 여기가 a였어요. 제가 아까 여기를 b라고 찍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요 점을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점의 좌표부터 출발하지 않고요. 요 증가량부터 출발할게요. 아까 x좌표의 증가량을 뭐라고 썼더라? 델타 x라고 썼죠. 맞죠? 근데 델타 x라고 쓰나 내가 새로운 기호를 만드나 그게 그거니까 제가 요만큼을 h라고 쓸게요. 굉장히 많이 써요, 요놈을. 그러면 지금은 미지수를 아까는 여기 b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아까는 b가 어디로 갔죠? a로 들러붙었죠? 근데 요거를 h라고 놓으면 h가 뭐에 가까워지면 되죠? 0에 가까워지면 되죠. h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즘에 좌표는 당연히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은 뭐가 되겠어요? f의 a가 될 거고 요 놈은 뭐가 될 거예요? f의 a 플러스 h가 y좌표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는 b-a였는데 지금은 x좌표가 뭐가 되는 건 x의 증가량이 h가 되겠죠? 분해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를 하고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들러붙어 줬다라고 하면
자, 요것도 x좌표예요. 요거죠, 있죠? 요것도 x좌표예요. 요거겠죠. 그럼 y에서 y를 뺐으니까 이것이 y의 증가량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얼마가 되죠? h가 되겠죠. 요렇게 맞으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리미트 h가 하나씩 0에 가까워지니까 이놈은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미분 개수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문제 살짝만 풀고 갈게요. 대표적인 문제 한두 문제만 딱딱 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다 풀고 싶은 게 아니라서요. 자, 117쪽에 마플 개념 익히 1번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자, fx가요. x 세제곱 빼기 3x래요. 자, x 값이요. 0에서 3까지 변할 때 x는 c에서의 미분 개수랑 같다. 자, 이렇게 됐을 때 c의 값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밑줄을 놓다가 평균 변화율이라 밑줄을 딱 그십니다. 제가 아까 평균 변화율은 점이 몇 개라고 그랬죠? 네, 그거 하나 아시면 돼요. 그럼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3일 때가 되잖아요. 그렇죠? x가 0일 때 y값 얼마예요? 0이죠? x가 3일 때 y값 얼마예요? 18이 되나요?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은 결국은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 18을 해주니까 6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기울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x는 c에서의 미분 개수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제가 미분 개수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야 될 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여기가 c여야 돼요. 여기가 c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볼까요? 요거로 출발합시다. 요걸 h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식을 쓸 수 있죠. c에서의 미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것인데 동의되세요? 자, 그러면 h 분해가 x의 증가량 분해 y의 증가량 f의 c 플러스 h 빼기 f의 c가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것이 아까 평균 변화율과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6과 똑같아진다. 이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C에서의 미분계수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하는데요. 지금 원리 배우는 중이라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F의 C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C 플러스 H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빼기 F의 C니까요. C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나누기 H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 풀어 제낄게요. 자, C의 세제곱 플러스 3C 제곱의 H 플러스 3C H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3C 빼기 3H 빼기 C의 세제곱 플러스 3C가 돼요. 자, 3C는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도 지워졌어요. 자, 그러면 나누기 여기가 남았는데 자, H가 이렇게 생겨 먹었죠? 자, H로 약분해 주니까 여기는 3C 제곱이 돼요. 여기는 3C 곱하기 H가 되죠. 근데 H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도 H가 두 개가 남았죠. H가 0으로 가니까 이것도 날아가 버려요. 자, H 약분하니까 뭐 남습니다? 마이너스 3만 남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 놈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6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3C 제곱이 9가 되어야 되니까요. C 제곱이 3이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C는
양수를 구하랬으니까 루트 3이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121쪽으로 갈게요. 이걸 배우고 나면 얘네들이요. 이렇게 F'1이 3일 때 마플 개념 3번 문제입니다. 자,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2h 빼기 f의 1값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거를 잘 보세요. 얘는 사실 한 번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지금 이런 것의 문제는 아까 다 그 그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그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물어. h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어디에 들러붙죠? f의 1에 들러붙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2라고 관련된 얘기가 있는 거예요. h가 0으로 가니까 f의 1 빼기 f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놈이 x좌표여야 f 얘가 y가 되는 거죠. 그럼 x좌표가 뭐란 얘기예요? 1 플러스 2h란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그러면 x좌표의 증가량은 뭐여야 맞죠? 얘가 1고 여기가 1 플러스 2h면 당연히 여기가 뭐여야 돼요? 2h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밖에 없죠? h밖에 없죠?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h를 만들어주고 앞에다 2를 곱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h가 아니고 2h인데요. 상관없는 것이 여기가 2h가 돼야 요거분의 요것이 딱 맞잖아요. 자, 근데 h가 0으로 가까워지면 어차피 이 두 점이 들러붙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것의 정의가 뭐의 정의가 되죠?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이래요? 요거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죠? 그것이 F'1이 1이 되는 거죠. 얘가 3이라 그랬으니까 답은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문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냐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못 찾겠어요. 120쪽이에요. 120쪽에 보기 2번에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질 때요. x-1분의 x제곱 곱하기 f의 1 빼기 f의 x제곱이다. 요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요 놈을 갖다가 어찌어찌 변형을 해가지고 이거 어찌어찌 변형을 해서 뭐 어찌어찌 해달라는 얘긴데 그거 참 그쵸? 자, 보세요.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그 극한이나 미분계수의 개념을 쓸 수 있게끔 얘를 변형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게 보이시는 분은 보일 거고요. 안 보이시는 분은 안 보이실 건데요. 저는요. 이걸 갖다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f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변형을 시킬 거예요.
의도적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요게 f의 1로 묶어서 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f의 1로 묶어내면은요 여기는 x제곱 빼기 1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빼기 x-1분의 f의 x제곱 빼기 f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럼 여기를 잘 보면 자, 리밋 요거는 계산이 되죠. 여기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이 약분될 거 아니에요? x가 한없이 어디로 가죠? 1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2 곱하기 f의 1이 되잖아요. 맞죠? 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 볼게요.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면 이 두 값은 어디에 들러붙죠? 1에 들러붙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맞아야 돼요? x제곱 빼기 1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x제곱 빼기 1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하고 x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해요. 그럼 요 놈이 x제곱 빼기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의 정의가 뭐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x가 나면 1에 가까워 f'1이 돼버리죠. 요 놈은 f'1이 돼버리고 x가 나면 1에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다시 또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물어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거 변형할 만 하시겠어요? 환장하겠죠? 그쵸? 그래서 대기.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풀으라고 나중에 안 해요. 이거를 푸는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뭐까지를 갔다 오셔야 되냐면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은 애는 보이고 연습을 죽어라고 해야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문제가. 근데 이것을 몰라도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뭘 알면 되냐면 미분법을 알면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변형 문제는 미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올게요. 자, 일단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인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fx가 x제곱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를 내고 제가 하루 종일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문제 하나 툭툭 집어넣으면서.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세요. f'1을 구해보세요. 정의가 뭐였지? f'1의 정의가? 리미트.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뭐분의 h분의 x의 증가량분의 그 그림이 떠오르셔야 돼요. f'1의 정의는 그 그림 x의 증가량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동의 되시겠어요? 자,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h를 여기다 넣으니까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을 h로 나눠서 리미트 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니까 1 더하기 2h 플러스 h 제곱 빼기 1분의 h가 되는데 1은 약분이 되네요. 자, h 하나 약분하니까 2 더하기 h가 남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냅니다. 2를 구해보세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식을 또 써야죠. 식 뭐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f에 2 플러스 h 빼기 f의 2를 써야 되죠. 자, 또 넣어가지고 쭉 해야 되겠죠. 자, 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f'3을 구하래요. 슬슬 승질이 나죠. 왜냐면 여러분이 다 풀면 저는 f'4를 구해보세요. 이럴 거예요. 4를 구하면 f'5를 구해보세요. 6개월 정도 시간 끄는 건 문제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짓을 할 때 나를 돌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구해버려. 여기서 구해버려.
그렇죠. x라는 것을 구해놓고 나면 그냥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볼게요. 내가 얘를 구해, 자, 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f'x를 구하면 되니까 리미트 h가 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되게 재미난 게 나와요. 이걸 집어넣으면 자 리미트 동일하게 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 빼기 x제곱이 되죠? 나누기 h가 되겠죠? 자 이건 무조건 날라가겠죠? h 하나 지워주고 하나 지워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남아요? 2x 플러스 h가 남는데 h는 어디로 갈 거예요? 0으로 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x만 남게 되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러면 f'x를 2x라고 딱 구했어요. fx가 x제곱일 때. 자, 이제 덤벼요. f'1은 2예요. 1은 하니까 2잖아요. 얘를 구해놓으면 겁나게 편해지잖아요. 자, 아까 2를 집어넣으면 4예요. f'3은 6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백날 문제를 내도 문제를 쓰는 순간에 답은 뭐예요? 구구단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까 내가 f'1, 2, 3일 때 얘를 갖다 뭐라 그랬냐면 미분 개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는 미분 개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함수라고 합니다. 도함수로 알면 즉 fx가 x제곱일 때요. f'x가 2x라고 하는 걸 구해놓으면 미분 개수는 앞으로 구하라고 하면 그냥 줄줄줄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도함수라는 것은 자 미분 개수는 어떤 숫자에서의 순간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x라는 미지수를 두고 프라임 미분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걸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이걸 갖다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미분이라고 해요. 미분.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기를 쳤다면 제가 나도 살아야겠으니까 앞으로 또 6개월을 우려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일 때요. f'x가 아까 2x라고 나왔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냈어요. 자, fx가 그럼 x 세제곱일 때 f'x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또 여러분은 열심히 써야죠. 자, 리미트 x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x의 세제곱 나누기 h가 될 거 아니에요? 다 구하면 당연히 fx가 x의 4제곱일 것 같고 제가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미리 예측을 해보자. x 플러스 h의 4제곱 빼기 x의 4제곱분의 h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5제곱을 또 묻겠죠. x 플러스 h의 5제곱 빼기 x의 5제곱 나누기 h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제가 뭐 하겠어요? 이거 100제곱까지 내겠죠. 뭐, 지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거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얘기 나왔어. 더 약하잖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했던 거 공식 기억나세요? 제곱부터 할게요. 요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 확률 통계나 여기 경우의 수, 이항 정리까지 소용이 되니까요. 그때 통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들어주세요.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죠. 정리해 볼게요. a 더하기 a, b 더하기 b, a 더하기 b, b죠? 니네 속으로 그러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인가 다 아는데 저 양반 그거 뭘로 내봐. 기다리세요. 3개 할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를 또 한번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a를 먼저 곱할게요. a 더하기 a,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b, a 더하기 a, b 더하기 a, b, b 더하기 b, a, b 더하기 b, b, b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요? 곱하기가 2개인 경우는요. 전개된 곳에 곱하기는 다 2개예요. 곱하기가 3개인 경우는요. 전개된 항의 곱하기는 몽땅 다 3개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요. 자, 제곱을 곱하면 곱하기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요? 2개가 나온다 그랬죠? 이거를 A의 입장에서 정리할게요.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A가 2개네, A가 하나네, A가 없네로 모든 것을 정리 다 했죠. 곱하기 반드시 몇 개여야 된다고요? 2개여야 된다 그랬죠. A가 2개면 A가 하나면 B가 하나여야 되죠? A가 없으면 B가 2개여야 돼요. 맞죠? 자, 여기에 개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니네 컨비네이션 배웠니? 2시 1. 아, 여기가 2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는 2시 1이 들어가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A 입장에서 정리할게요. A가 3개네, A가 2개면 B가 하나죠? A가 하나면 B가 2개고 A가 없으면 B가 3개죠? 여기는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3시 1이에요. 3개 중에서 B를 하나 뽑는다 이렇게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시 2니까 이것도 똑같이 3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1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A가 4개네, 맞죠? A가 3개면 B가 하나고 여기에 뭐가 써질까요? 앞에 개수가 4개 중에서 B 하나 뽑는 경우니까 4시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4예요. 그 다음에 주렁주렁 나오겠죠? 그 다음에 5승 할게요. A 더하기 B의 5승을 할게요. 그러면 A의 5승 더하기 A가 4개면 B가 하나고 여기 뭐가 써질까요? 5가 써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됐어요. 이제. 얘 해볼게요. 얘를 정리할 겁니다. 정리할 건데 잘 보세요. X가 3개네. 맞죠? X가 2개면 H가 하나고 여기 앞에 뭐 써진다고요? 3 써지겠죠? 여기까지만 쓸게요. 3xh 제곱이고요. h 세제곱 빼기 x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최고 앞에 있는 것은 얘랑 얘랑이 지워지게 돼요. 무조건. 맞죠? 그 다음 거 잘 보세요. 밑에 분에 h가 있을 거 아니에요? h가 하나를 없애면 얘는 없어지죠? 근데 여기는 남죠? 여기도 남죠? h 어디로 갈 거예요? 0으로 갈 거죠? 그럼 얘는 싹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남는 애는 얘가 남겠죠? 즉 몇 번째 게 남아요? 2번째 게 남아요. 2번째 게 남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얘가 지워요. 최고차는. 그 다음에 2번째 거는 h가 하나니까 얘가 남아요. 그 다음은 h가 남기 때문에 다 0이 돼버려요. 맞죠? 그렇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를 볼게요. 제일 앞에 건 지워지죠? 자, 2번째 것만 생각하면 돼요. 2번째 거. 앞에 개수 뭘 것 같아요? 4제곱일 경우에 여기 뭐였지? 4였죠? x가 3개고 h가 하나니까 하나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리고 나머지는 h들이 있을 텐데 h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남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fx가 x의 5승이에요.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왜 미분을 그렇게 하느냐를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인데,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여기서 f'x라고 하는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자, 2번째 거 생각하면 앞에 숫자 뭐라고 써질 거예요? 5승이니까 5 써지겠죠? x의 차수가 하나가 적겠죠? 2번째 항을 보면 5 곱하기 x의 4승 곱하기 h가 남는데 h가 약분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딱 배우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럼 이거를 갖다 공식화 시켜버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도함수를 구했죠. 도함수를 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네.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네. 해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면 제가 쓴 이 방식이 뭐냐면요. 요게 미분법 공식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분계수를 구할 때 막 이거 써가지고 막 했잖아요. 이게 막 원리가 막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미분법 공식을 알면 그냥 프라임 때려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이 부분이 내가 되게 제가 옛날에 미분을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상처받았던 애가 여기에요. 아니 앞에서 원리 설명하고 미분계수 설명을 잔뜩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미분법이래요. 아니 나한테 여기서 여기가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를 알려줘야지. 그냥 느닷없이 미분법 이래버리니까 도대체 얘랑 도대체 어디서 연결이 된 거야? 연결고리가 이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이렇게 쓰고 났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프라임을 꼭 저렇게 원리를 안 써도 되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미분법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 미분법 공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 해야 되죠? 쉬었다 합시다.